루브르 이집트관은 무려 방이 20개로 이어진 거대한 전시 공간입니다. 와. 미이라, 목관, 사원의 장식, 부장품들이 끝없이 이어지는데 그리고 뭐니 해도 하이라이트는 바로 스핑크스입니다. 와, 이거 어떻게 들고 왔대? 심지어 기원전 2500년경에 만들어진 무덤 예배당 방 한 칸을 그냥 통째로 옮겨온 것도 있습니다. 저거 벽화를 떼온 무조건 들고 가야죠. 저걸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아예 가져가야죠. 가져왔구나. 고대 이집트의 생활용품, 미이라, 신전, 무덤, 스핑크스까지 이집트인의 삶과 죽음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이집트 세계가 루브르 안에 통째로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집트 같은데요, 너무 저기? 커요. 이집트가 아니에요? 그 이집트 유물을 보려면 이집트가 아니라 프랑스로 가야 저기 될 거 프랑스예요,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이 방대한 컬렉션 덕분에 루브르는 해마다 약 8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전시 면적 1위, 그리고 전 세계 방문자 수 1위인 세계 대표 박물관이 된 것입니다. 대단하다. 그런데 이처럼 박물관으로서 명성을 쌓아가던 루브르는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자 최악의 굴욕적인 사건을 맞게 됩니다. 뭐지? 하지만 이 사건은 아이러니하게도 박물관의 세계적인 명성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1911년 한 화가가 아침 일찍 루브르를 방문해서 모나리자를 보려고 찾아갔는데 있어야 할 그림이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가 경비원한테 가서 그림이 없는데요?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자 경비원은 뭐 잘 모르겠지만 아마 뭐 사진 찍으려고 어디 스튜디오에 가 있겠죠? 하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도 그림이 나타나지 않자 화가는 박물관 관리자에게 다시 물었고 그제서야 모나리자가 도난당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근데 교수님 이걸 왜 몰라요? 이게 그 당시에 이 박물관의 보안 시스템 자체가 엉망이었다는 이야기인데 약 17만 제곱미터, 축구장 24개 정도 면적에 1000개 넘는 전시실이 있는데 25만 점에 달하는 예술품을 지키는 경비원은 고작 150명밖에 되지 않았대요. 게다가 근무 태도에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경비원들은 벤치에서 잠을 자거나 계단에서 용변을 보거나 아주 태만한 근무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방만한 태도는 경비원뿐만이 아니라 그 관리자가 휴가 중인 이제 관장한테 전보를 쳤대요. 없어졌으니까. 반응이 어땠을까요? 나 휴가 중인데 왜 연락했어? 너무 정확해요. 완전 프랑스 스타일로 했어요 지금. 프랑스 사람 다 된 것 같아요. 이걸 듣고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았대요. 이에 관리자는 부관장의 집에 이제 달려가서 상황을 전달했고 그제서야 박물관의 문을 닫고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아, 관장 잘라야죠. 그렇게 신고가 이루어진 지 한참이 지나서야 60명이 넘는 경찰이 루브르 박물관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색 끝에 이제 모나리자가 있던 곳과 가까운 계단에서 보호용 유리 그리고 액자 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유리에는 범인이 남긴 엄지손가락의 지문까지 남아 있었는데 수색이 끝나자 수사 담당자가 루브르 직원들과 그다음에 단기 근로자를 포함해서 총 257명을 신문하고 지문을 대조했는데 범인을 찾았을까요? 찾았어요.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폐쇄되었던 루브르가 9일 만에 문을 다시 열게 되는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수많은 인파가 루브르로 몰려들어요. 어? 되찾아서 그런 거 아니야? 모나리자가 사라진 그 빈 벽을 보기 위해서 에? 왔습니다. 그 당시 벽이 모습이 왜요? 어땠는지 사진을 볼까요? 와. 자, 사진을 보면 모나리자를 걸었던 이 4개의 못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빈 벽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 호기심에 이 빈 벽을 보려고 시민들이 그것도 근데 몰려들어요. 신기해요 나름. 저 벽은 이제 또 그림이 걸리면 못 보니까요. 그렇죠. 아니 단독으로 걸렸던 게 아니네. 아니었었던 거.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게다가 연일 계속된 사건 보도로 인해서 모나리자는 이제 르네상스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
시각으로 대중의 인식에 이제 확연하게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아주 제대로 본 거죠. 그럼 로빈 씨 이게 도난당하기 전까지는 모나리자 그렇게 유명한 그림이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모나리자 원래 이렇게 다 대중에게 찍어요? 유명한 그림 아니었고요. 모나리자는 뭔가 루브르에 있는 작품 중에 하나다. 네, 이 정도였는데 도난 사건 이후에 프랑스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게 되면서 대중적으로는 유명세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별로 안 유명하다가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있다고 하니까. 세계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모나리자 행방은 무려 2년 넘게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그런데 1913년 12월 모나리자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어느 나라에서 발견되었을까요? 영국, 독일. 프랑스. 제가 왠지 영국인가? 영국 아니야 영국? 아니야, 프랑스. 피터. 프랑스일 것 같아. 이탈리아였습니다. 이탈리아였습니다. 자, 이탈리아 피렌체의 한 미술품 거래상이 와. 편지를 하나를 받게 되는데 자신을 레오나르도 빈센초라고 소개한 인물이 이탈리아의 보물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대박. 맞네. 와. 그리고 그에 대한 돈을 요구했는데 이탈리아 돈으로 50만 리라, 현재 가치로 한 사람은 약 9억 원대의 거액을 요구했다고 해요. 자, 2년간 미궁 속으로 사라진 이 모나리자를 팔겠다는 이야기에 당연히 호기심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 미술품 거래상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만나자라고 했대요. 그런데 정말 들고 나온 게 진짜 모나리자였던 거예요. 너무 신기해. 심지어 그림 뒤에는 루브르 박물관의 소장 번호까지 찍혀 있는 진품을 확인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가져간 거지? 자, 이 미술품 거래상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을까요? 신고하겠죠. 그렇죠. 바로 인터폴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자, 거래상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렇게 2년 만에 모나리자 도난 사건의 진범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탈리아에서 모나리자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자 이탈리아인들은 뜨거운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호응에도 불구하고 모나리자는 다시 프랑스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프랑스와 1세가 돈을 주고 구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프랑스에 있었거든요. 이에 프랑스는 반환해준 이탈리아에게 감사의 표시로 얼마간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줍니다. 그리하여 모나리자는 피렌체, 로마, 밀라노에 순회 전시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피렌체에서 열린 전시에서 무려 3만 명이 몰려들면서 엄청난 인기를 입증했다고 해요. 대박. 밀라노 전시를 앞둔 모나리자 곁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경찰들이 이를 제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에 이탈리아에서 모나리자의 인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전시 이후 모나리자는 28개월 만에 드디어 원래 있던 루브르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모나리자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몸값이 높아져요. 1962년 미국 워싱턴과 뉴욕에 이제 특별 전시회가 열리는데 이걸 앞두고 모나리자 그림에 책정된 보험금이 당시 기준 1억 달러로 회화 작품으로 역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모나리자가 가져온 관광 수익과 문화적 영향력을 환산하면 약 80조의 가치에 이를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고요. 근데 보험을 들어주네요. 난 내가 보험회사라면 안 들어줄 것 같아. 그러게요. 자, 이렇게 모나리자 도난 사건이라는 한 범죄 사건이 모나리자의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금액까지 치솟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빈 씨 그러면 이후에 모나리자에 대한 보안이 엄청 강화됐겠는데요? 네, 맞아요. 모나리자에 대해 보안 아주 강화되었는데요. 현재 방탄 유리 케이스 안에 보관돼 있고 또는 앞에서 나무 울타리까지 설치돼 있는데 이렇게 된 건 그 모나리자가 수많은 그 공격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인 이유라든지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주목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캔이라든지 뭐 머그컵, 빨간 페인트, 수프 계속 이렇게 막 던지거나 뭐 그렇게 공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모나리자의 순환을 계속해서 진행 중이지. 아 지금도 그거 네,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하지만 루브르 그 순환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1940년대에 이르러서 루브르 박물관이 아예 통째로 털릴 뻔한 그런 위기에 직면합니다.